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편지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1일 6월 3주차 경마에서 진행하는 실전 배팅 유지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인 박남규 위원하고 취재기자 김태형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3주차 경마도 편성이 참 기본말들의 일대 난전. 그렇죠. 네. 근데 재미난 것이 이제 그 경주 거래적인 측면에서는 하위권 말들이 좀 경주거래 늘은 게 있고 상위권 말들이 경주거래 줄여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이번 경주에서는 상당히 또 이체를 띱니다. 재미있는 선거가 더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뭐 역시 또 박남규께서 또 꾸준한 적중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시를 통해서 승부로 공지를 드는 게임이 토요경마 10경기였죠. 네. 부전자전 레이스에서 이제 강대구 입상이 되면서 10.6배짜리 적중이 되었고 저하고 김태훈 기자는 그 경주는 삼복승으로 17.0배. 그러나 승부는 복승식이 맞는 거죠, 그죠? 박남규 의원의 또 복승식 주력. 강대국이 이제 노력하신 거죠, 그렇죠. 강대국은. 바람 뜻으로 많이 불었어요. 저도 우리도 뭐 강대국은 2차가 아니라 3차 무조건 온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하게 간다고 간 게 삼목수로 가가지고 적중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서울 4경주, 토요경마, 9경주, 또 마지막 11경주는 오래간만에 또 박남규도 원래 그 삼복 추천 안 하신 분인데 워낙 점배당이어서 11.7배짜리 짭짤했습니다. 그리고 16경마도 서울 5경주, 그리고 서울 11경주, 11경주 재밌었네요. 11.7배짜리 적중해 주셨고, 김태훈 기자도 아까 말씀드린 서울 10경주 삼복선 공략하고, 또 마지막 11경주, 그리고 16경마에서는 조금 부진했다 그런 모습인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레이스는 역시 그 추천 승부로 들었던 16경마 서울 10경기였죠. 그래서 저는 매직라이트는 무조건 3차는 올 것 같아가지고 광주비상과 함께 하는데 이 또 다른 인기만 한 마리가 불안해서 제가 3부 왔는데 광주비상이 3차가 되면서 이 또 43배짜리 적중해 주셨어요. 이 삼복승이 좋은 게 뭐냐면 인기마가 3차 하는 순간 완전히 복승식은 정말 시체만 엿대는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럴 때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복성식 매출하고 삼복승 매출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좀 기복마 편성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배당이 좀 저배당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특히 이제 토요일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점배당으로 팔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경주는 팬들이 사실 그 복성식에 배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복식이 뭐 최근에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편성이 또 그런 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삼복승 매출이 좀 더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게 이제 뭐 1.7배면은 뭐 상한가 3번 때는 거 좋아하시는데 경마하는 사람은 그 배당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 1.7배 사는 사람들 좀 오줌 쌌을 거예요. 싸움 했죠, 이게. 1.7배도 그냥 땡땡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차로. 하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 해서 뭐 역시 토요경마, 제주경마는 역시 그 삼복 단통 때렸습니다. 13배짜리 딱 맛있게 먹었죠. 뭐 서울 3경주, 서울 4경주, 또 이제 또 서울 6경주 또 23배짜리도 제가 접수해드렸고 토요경마 서울 10경주도 17.3배, 3회 그리고 16경마도 서울 2경주에서 25.2배짜리를 삼복성 주력으로 제가 한번 추천드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배팅 자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서울 10경주 13배짜리까지 골고루 적중해드렸던 한 주가 아니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또 상당히 배당 가능성이 많은 레이스가 많아요. 종합지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시를 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1경주를 제외한 10경기를 풀어드릴 텐데 그 중에 이제 박 의원께서는 3경주, 8경주
그리고 김태형 기자 7경주하고 9경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2경주부터 풀어드릴게요. 2경주 보시죠. 국산 육군의 1200으로 편성된 2경주는 액면이 지금 4번에 강풀이하고 2번에 골드피버 두 마리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데뷔전을 갖는 4번 강토리는 뭐 재밌게 봅니다. 일단 뭐 데뷔전이라는 부담은 있는데 또 1200인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1200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도 없는 마필이고 더군다나 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는 뭐 강토리가 뭐 선행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데뷔전이지만 선전이 기대되고 이 골드피버라는 마필은 너무 깡박에서 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번 경주는 뭐 페이스가 빠르진 않습니다만, 이제 골드피버가 막판 취입 제대로 올라올 수 있겠냐 여기 관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3번 러닝 탱크가 뭐 스타트 능력도 최근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죠. 따라서 선행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7번 러닝 탱크도 반드시 간신과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토리가 혈통적으로 보면 좀 힘이 늦게 차지 않나, 그래서 좀 발주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라, 좀 지역이 좀 염려했습니다만, 주인공 스타트 너무 좋던데요. 좋았죠. 예, 14초. 이런 말들이 또 실전에서 적응이 상당히 빨리 갈 곳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가 또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스타트도 좋다면 뭐 상위군까지 가는 데는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강명준 조교사 오랜만에 좀 쓸만한 말을 하나 구한 것 같아요. 자, 김태형 기자 보시면 어떤가요? 이번 이경주 뛰었던 주행 검사나 경주 내용을 보면은 4번 강토리와 이번 골드피버가 근소하게 낫긴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 2번, 4번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4번마 강토리는 주행 검사 때 걸음만 보면은 대가리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취재 내용을 보면은 불안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경주도 토요일 2경주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도 11조의 용왕시대란 마필 1.8배로 팔렸는데 막판에 여지없이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실전 첫 출전이고 분명 취재 내용상 불안 요소가 조금 있기 때문에 4번 강토리도 불안하고, 자, 2번마 골드피버는 마필이 매번 깡바닥에서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겁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라고 합니다. 겁이 많고 마필이 옆에 있으면은 그 마필을 무서워가지고 옆으로 막 삐지고 사행하는 악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필이 실수를 하면은 또다시 늦추입. 그래서도 이번 경주는 복병마를 놓고 공략하는 게 정서로 보여지는데 박영과 마찬가지로 7번마 런닝탱크가 그나마 낫다. 최근 순발력 좋아지고 있고 꾸역꾸역 뚝심 괜찮고 일단 전력상 좀 안정적인 주행 습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번마 런닝탱크를 놓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골드피버는 최근 둘째를 복귀하고 하는데 이게 3월 30일 날 임경기수가 탔는데 그때 데뷔전이었거든요. 이 제어가 안 돼가지고 막 그냥 뭐 제갈 받고 막 뭐 옆으로 막 고개 돌리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좀 불안하다. 5월 17일 그렇게 많대요 말이. 그래서 5월 17일 봤는데 이게 원래 인기 2위가 팔만 아니었습니다. 막판에 배당에 막 두기 시작하는데 종반에 치고 나오는데 데뷔전 때는 정말 틀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느끼면 저거 다음에 꼭 한번 노려야겠다는데 이번에 인기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훈 기자의 의견을 무시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4번 인정을 할 만한 마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훈 기자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재성에 그러니까. 이경주는 일단 인기만 공략에 포인트를 드러내시다 말씀드리겠고, 상경주 보시죠. 상경주 박남기 의원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죠. 혼합사고는 이제 1000m 있어야 되겠고요. 일본의 이제 미스트릭 중심으로 지금 6번의 슈거 빅토리가 많이 좀 3경주. 그죠. 3경주죠. 제가 말씀드린 4경주였네요. 3경주는 이제 끝번 외곽 있는 말들 위주로 이제 인기가 좀 들어가는데 이거는 변수가 분명히 있는 게임이 되겠고요. 자, 액면적으로 지금 8번에 최고 잘 나가, 9번에 트리플 라이트, 10번에 후즈 퍼펙트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 자,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이번 경주 저는 축은 있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기승기수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10번만 후즈 퍼펙트가 직전 경주 걸음 자체가 완벽히 살아났고 지금 컨디션 자체는 직전보다 더 좋습니다. 기록이나 전개상 10번만 후즈 퍼펙트는 인정을 하고 후차권을 고르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9번마 트리플 라이트도 선행 가능하고 여기에 8번마 치고 잘 나가도 도전은 가능한데
데뷔전 치르는 10마 중에서 1번마 빈체로키라는 마필이 발주가 좀 안 되지만 종반 스피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싹수는 좀 있는 마필을 하기 때문에 발주만 잘하면 1번마 빈체로키도 상당히 재밌지 않겠느냐. 10번 넣고 후착은 좀 고르는데 1번마 빈체로키가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기는 이제 7, 8번에 최고 전략을 더만 잡히는 이게 지금 김기배 기수는 이영 조교사도 뭐 10번 후저 퍼펙트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 있는 건가요? 예, 거의 뭐 우승까지도 오지 않겠느냐. 좀 상태감은 지난번 상당히 또 좋았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나고 있네요. 자, 그럼 그렇고 박남기 위원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뭐 이번 경기는 뭐 인기가 이제 외곽에 8번, 9번, 10번 요 세 마필 위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뭐 데뷔전을 갖는 10마도 몇 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뭐 이번 경기는 출마필을 보면서 딱 두 마필만 눈에 들어왔던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거두절비하고 요거를 뭐 단방으로 때리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을 것 같아요. 느낌이 들을 것 같습니다. 이 박남기 위에 이제 노리는 복병을 또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 전에 저한테 약간 언급해드리는데 봐서 좀 느낌이 오는 게 있고 좀 느낌이 좀 들어오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느낌이 좀 와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한 방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본인께서는 또 한방 승부를 한번 갈만하다. 네, 자신을 내비치는 게임이기 때문에 3경주 박남기 위원의 단방 승부만 기대 부탁드리면서 그 4경기를 보시죠. 국산 5군의 1100m로 준비된 게임인데요. 이제 4경주가 이제 1번의 미스틱하고 지금 6번의 슈거 빅토리 쪽으로 이제 배당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액면은 사실 뭐 미스틱의 선행 그리고 이제 선입권에서의 슈거 빅토리 이렇게 이제 구도는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길입니다만 저는 조금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일본 미스틱은 1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행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슈거 빅토리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내용적으로 보면 최근에 연투를 해내고 있지만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걸음의 여력도 그렇게 시원시원한 걸음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작전 타임이 뭐 미스테리가 선액을 보내주고 선입권에 바로 붙어갈 텐데 과연 이제 슈거 빅토리가 그 앞에 가는 두 마피를 종반에 제압을 해낼 수 있느냐 없냐 요 싸움인데 저는 1번 4번이 앞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1번 6번의 대끼리 승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웅이죠? 저는 뭐 박의원과 조금 틀리게 1번, 6번의 대끼리 막권이 좀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1번 미스트릭은 1번 게이트에 선행 가서 그대로 뺑 돌 수 있는 1100이라면 그대로 뺑 돌겠고요. 6번마 슈거 빅토리도 5월 10일 경주 때부터 마필 자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성 자체는 좀 약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직전 경주도 조금 잡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탄력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번 미스트릭의 선행 6번 슈거 빅토리의 추입으로 거의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김태훈 기자보다는 박남기 의견에 한 편을 좀 던지고 싶은 것이 이 작전 타임이란 말이 아시겠지만 선행마예요, 선행마. 근데 지난번에 그 이해리기 저기서 했는데 뭐 초기에 뭐 대끼리 팔려고 뭐 장난 아니었거든요. 바로 넛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입을 하는데 근데 추입 그러면 상당히 또 있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작전 타임이 작전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지난번 경기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나올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1번, 6번 빠르게 팔리고 있는데 그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아직까지 능력이 완전히 작전 수행을 제대로 못했던 이 작전 타임이 이번에 제대로 작전을 수행한다면은 뭐 준대길 도전은 준대길에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해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를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경주 국산 6분의 1300이 되겠는데 오경주도 이게 지금 3번에 아라비아 왕자하고 9번에 이제 사발통문 뭐 두 마리 위적이 배당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라비아 왕자는 입장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발주가 느렸죠. 늦발을 하면서 초반에 이제 무리하게 앞선에 붙이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래도 뭐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아라비아 왕자는 이편성에서는 뭐 선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마를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싶고 문제는 9번 사발통문인데 이 사발통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제 개인적으로 노리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힘겹게 들어왔어요. 그 기복 마필인 행운상한테 코차로 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물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는데 저는 불안 요소를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복병은 8번 로얄 파워라고 봅니다.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 조교를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다는 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1300인데 다시 한번 로얄 파워가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좀 우연히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노리고 갈 만한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3번마 아라비아 왕자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가 중반에 약간 후미권으로 밀렸는데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안 돼서 모래를 맞으니까 마필이 좀 뒤로 밀렸다가 막판에 걸음이 좀 더 나왔습니다. 박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 선행도 가능하고 한 번 모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3번마 아라비아 왕자는 이번 경주 충만으로 인정하겠는데 후차권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번 황금별, 2번 천하미인도 약간 말이 좋아졌고요. 여기 8번 모야파워, 9번 사발통문, 10번만 알세나트까지도 도전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만 황금별입니다. 아직까지 2번 뛰면서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았고 직전보다도 이번 경주 전개 자체가 더 좋게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태나 걸음은 직전과 엇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직전 정도라면 이번 경주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이 좀 레이스가 꼬이고 안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 최근 워낙 잘 타주고 있고 1번 게이트고 아직까지 전력 다 보여주지 않았고 1번만 황금별이 그나마 배팅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이 3번 아라비아 왕자랑 9번의 그 사발통문 두 마리가 인기마로 잡혔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1마리 불안감이 있는 마필이 9번의 사발통문. 지난번 경기는 정말 박으론 기수가 1번 게이트 아닙니까? 최적의 전개예요. 예. 근데 이번에 과연 그런 전개가 나오겠느냐? 장담 못해요. 문세영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팔리고 인기만 팔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마필의 능력으로 보면 일말에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것이 이번 경기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 점을 좀 체크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자, 6경주 들어갑니다. 6경주는 국산 5군의 1300 신승훈이 첫 번째 추천 승부. 요거는 한번 보기는 3복이든 간에 한번 고배당을 노린 타이밍을 봅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이 좀 잔잔하게 흘러갔거든요. 그렇죠. 터진 다음 6경주에서 한번 배당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인기권에서는 이제 6번의 엄지손가락 중화하고 11번의 에이스더블 중심으로 팔리면서 이제 10번의 잘나서 정말 이 세 마리 중심으로 나오는데 인기 말들이 뭔가 좀 불안감이 있고요. 숨어있는 말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자, 먼저 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마가 없는 레이스예요. 인기마하고 비인기마 필요의 전력이 크지 않고 특히 11번마 에이스 더블은 지난번에 이제 팔맛인 낙선을 거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많이 팔립니다만 승훈이는 부담도 1차적으로 안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 경주는 선행이 어려워요. 지난번에는 정말 편안하게 선행을 갔었던 그런 에이스인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불의 전차도 있고 또 6번마 엄지손가락도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에이스 더블이 선행 쉽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전에 보면 3월달에 보면 추입으로 해서 입장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 3월달 경주는 편성이 너무 약했던 편성이에요. 레이스도 정말 기가 막히게 풀렸기 때문에 따라서 에이스 더블이 선취입이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안쪽에 일반 불의 전차가 최근에 좀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1번 게이트라면 이번 경주는 선행 승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7번 알파 챔피언 같은 경우도 조교를 굉장히 신경 잘하고 나왔고 입구 야스키스가 기승했다는 점에서는 입영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 6경주 역시 혼전 양상의 경주인데 저는 10번마 잘났어 정말과 11번마 에이스 더블의 양강에 13번마 미라클 러너가 조금의 복병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번마 잘났어 정말은 지금 승군 이후 미세하게나마 마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필 직전보다 좋습니다. 서성훈 기수가 직전과 이번 두 번 기수하면서 이번에는 오지 않겠느냐. 김호 조교사 역시 이번에는 재밌을 거다. 10번 잘났어 정말. 최근 뛰었던 경주 내용 보면은 상당히 재밌어 보이고요. 자, 11번만 에이스 더블. 이번 경주는 선행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이고요. 센 상대들을 만났는데 역시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에이스 더블 허재영 조교사 말로는 에이스 더블은 의심 안 한다. 웬만하면 온다. 너무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부러진 경우는 종종 있지만 너무나 자신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11번마 에이스 더블도 좀 세게 보고 싶고 자, 이 양강을 깰 수 있는 마필은
12번마 미라클러너가 직전 경주 인기 2위로 팔려주면서 걸음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 임기영 기수가 중간에 끌리면서 이거를 추입을 하려고 마필과 싸우다가 마필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번 경주 오경환 기수라면은 조금 더 나은 기승수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외곽 쪽에서 쓱 밀고 나가주면은 참지 않고 외곽 쪽에서 쭉 밀고 나가주면은 변수라면은 13번만 미라클러너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외번에 있는 말들 위주로 인기도 잡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뭐 복승식은 좀 일말에 인기마 승부를 한다 하더라도 더더욱 위험성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인기마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복성 노란다는 얘기인데, 인기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반드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강축이다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그럼 노리고 하고, 나머지 한 마리 이제 삼복의 축은 전대지 백판에 빛나는 말, 그거를 삼복에 또 다른 이제 축을 한번 엮어가지고 걸리면은 최소한 30배죠. 그리고 최고 한 200배, 300배 구호구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레이스다 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 6경주 신승훈의 고배당 승부전들이 공개해드리겠고요. 자, 7경주 들어갑니다. 국산사고나 1400으로 치러지는 김태형이 전의 첫 번째 출전이네요. 자, 일단 강축이 없는 와중에 지금 배당판은 뭐 4번에 퓨전 코리아, 6번에 일일 스텝, 8번에 딕시 2000, 11번에 늘푸른 타이거 골고루 잡혀있거든요. 네, 골고루 잡혀있는데 일단 뭐 이번 좀 강축은 없는 그런 레이스죠. 축마 자체가 좀 불안한데, 저는 리얼 스텝이 지난번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리얼 스텝 같은 경우는 원래 또 게이트의 빠른 마필이죠. 최근에 두 번의 레이스에서는 늑발을 하나 아주 있었는데, 박상우 교수가 두 번을 뭐 늑발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발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게이트만 잘 빠져나오면 뭐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뭐 추입으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6번만 리얼 스텝이 어쨌든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입상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 의견이죠. 저희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를 잡은 이유는 인기마 두 마필,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세 마필까지도 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월등히 좋아지고 전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인기마 두 마필이 확실하게 불안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필도 약간 불안하고요. 이번 7경주 혼전 경주고 축마가 없는 경주긴 하지만 인기마 세 마필을 보면은 의외로 짭짤한 중배당 정도를 한 방으로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지고, 워낙 경주 배팅하기가 쉬워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럴만 하네요. 지금 인기만 4마리로 잡혀있는데 이 중에서 2마리, 3마리를 좀 들보는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거는 노리는 복빙이 하나 있다는 얘기고, 그거와 한 방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복대복 막번으로 느끼게 된다면 이것도 상당한 또 고배당도 가능한 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구멍수도 많이 줄어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김태형 기자의 한번 믿고 가는 승부 한번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가 되겠고요. 자, 8경주 박남기 위원 오늘의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8경주는 1번의 능소능대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고, 7번의 성신시티라든지 또는 뭐 4번의 새벽날개 뭐 그런 거 잡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1번만 능소능대 1800에서는 마필이 좀 뛰는 법을 몰라가지고 고전을 하다가 1400, 1200 상당히 괜찮은 능력마입니다. 30주에서 특히나 상금도 지금 빵원이기 때문에 이번 주 두 마필을 출전하는데 두 마필 다 아주 센 승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능성은 높지만 100% 충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복병으로서 보이는 마필은 2번마 와하하, 4번마 새벽날개, 이 두 마필도 의외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2번마 와하는 직전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에서 큰 마신자 없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좀 진로도 막히고 신이치 기수가 잘못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주 박영규 쪽에서는 신이치한테 한 번 더 기승기회를 주겠다. 잘만 타준다면 1400에서 와 충분히 자력 주입되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새벽날개도 항상 아쉬운 추입력 보여줍니다. 항상 최근 두 차례 아쉽게 올랐는데 이찬호 기수, 신인 기수 중에서 거의 넘버원이고 지금 서승훈 다음으로까지 꼽히는 그런 기수인데, 이찬호 기수라면 이 새벽날개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기마 7번, 13번 정도는 승분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뛰었던 2번 와하나 4번만 새벽날개가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이찬호 기수는 참고로 신인 기수는 아니죠.
딱지 많이 됐습니다. 자, 박남경님께서는요? 이게 뭐 국산마 2군 단거리 경주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많은 그런 변수가 많은 레이스고, 제가 뭐 이런 경주를 원래 좋아하죠. 경주거리가 이제 대폭 줄어들어서 그동안 이제 장거리에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마필, 적정거리 내려온 마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인데, 전 능선능대도 세게 안 봅니다. 요거 뭐 가볍게 받쳐놓고 갈 텐데, 최근에 액면은 좋은데 7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있고, 또 조교를 보니까 스포를 이번 주에는 한 번도 못 나눴어요. 그만큼 예전의 컨디션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사이즈는 되는 마필입니다만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받쳐놓고 하고, 주력은 복대복 막권 1400이기 때문에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마필 위주로 해서 복대복 막권을 노려가는 주책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거리적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면인데 1400에 내려왔기 때문에 뭐 유리한 면이 있을 것이고, 또 1400이기 때문에 불리한 또 인기가 있다, 이렇게 박용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대복 막권도 가능하다. 상당히 또 고배당 가능한 에이스 박남기 의원의 또 후반 승부 많은 기대가 가실 것 같아요. 자, 구경주가 또 이제 계속되는 김태형 기자 승부인데요. 국산 사고는 이제 1800입니다. 이게 지금 뭐 충마가 없는 와중에 역시 그 4번의 슈퍼탱크랑 이제 8번의 레알라이트가 많이 좀 잡혀 있고, 나머지 7번의 신화탄생 쪽에서 좀 바람이 불 것 같은데, 박영께서는요? 이것도 뭐 약간 기복마 레이스죠. 저는 뭐 액면은 뭐 슈퍼탱크하고 레알라이트인데, 레알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문세영 교수가 희생해서 더 팔리는데, 지난번에 박은웅 교수가 열심히 탔어요. 그 이상은 없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불안 요소 가지고 있고, 일단 슈퍼탱크는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기를 잘하면서 불어났던 마체금도 조금 빼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슈퍼탱크 쪽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저는 신화탄생도 역시 1800 첫 도전인데 단독 선행이에요. 신화탄생이 선행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이 신화탄생도 뭐 거리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받는 순간에는 저는 뭐 갖다 꽂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신화탄생을 가장 재밌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 기자.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이 괜찮은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 4번 슈퍼탱크, 7번 신화탄생, 그리고 문세영이 기승한 8번만 레알라이트 등 인기마들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데, 이번 경주 절대적인 찬스를 맞은 마필이 있습니다. 컨디션, 부담, 전개 여건, 여기에 또 배당까지도 괜찮습니다. 뭐 노릴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쌍승식 마건까지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그래서 뭐 4번, 7번, 8번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좀 인기마가 좀 불안한 구석들이 다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복병을 놓고 가는 승부를 맞는 것 같고, 또 뭐 경주거리 1800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마필을 또 김태형 기자가 한번 좋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임인 만큼 구경주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0경주 국산 상관에 1800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10경주는 지금 3번에 라운 모리스가 올머리로 좀 잡혀 있고, 상대마가 이제 뭐 10번에 시스템크 쪽 인기몰이가 진행되면서 7번에 뭐 드림포트라든지 고려 파인 챔피언 이런 로 잡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나는 에이스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를. 왜냐하면 이제 3번만 라우모리스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코리안 더비에서 3차 이게 총리한 건 아니고 일단 독땡입니다. 편성이 약하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라우모리스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고, 이제 시즈탱크 같은 경우도 승군 전에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난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도 뭐 조기도 잘하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역시 1800에 대한 거리적인 부담이 없는 마필이에요. 반면에 복병마로 팔리고 있는 뭐 7번 드림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점핑 출전인데, 또 9번 화인 챔피언 이런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좀 거리에 대한 부담을 오히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3번, 10번의 대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저도 박영과 마찬가지로 3번만 라운 모리스는 이번 경주 충마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후차권은 3번 놓고 이마필, 저마필 다 팔립니다. 여기 뭐 10번만 시즈탱크도 대끼리 막권인데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높습니다. 근데 과연 배당 메리트를 봤을 때 공략할 가치가 있느냐, 이 점을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그나마 복병으로 생각했던 9번만 화인 챔피언도 의외로 많이 인기를 끌 듯 보여집니다. 최근 윤태혁 기수가 기승하면서 마심차도 크게 없었고요. 이번 경주는 다시 국산만 상군 오면서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도 확 빠졌습니다. 그나마 대안이라고 하면은 9번만 화이 챔피언인데, 어차피 3번 놓고 한 방밖에 못 갑니다. 10번이냐 9번이냐
둘 중에 하나를 현장에서 배당을 보고 조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제 개념 역시 51kg이라는 게 이거는 뭐 안 그럴 수가 없네요. 예, 저는 그래서 9번의 화인 챔피언의 선전도 이게 지금 지난 1월달 작년 9월달 이후로 이제 장기 휴양 들어갔다가 이제 지난 3월달에 이제 복귀가 되어가지고 컨디션 조율 중인 마필인데 이번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아마 이관왕 조기사 쪽에서 승부를 걸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뭐 3번, 10번에 뻔한 대기를 그대로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조건이 좋은 복병은 역시 9번의 화인 챔피언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1경주 혼합 2군의 1300으로 치러지는 오늘의 마지막 레이스 신승훈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또 1300이라는 묘가 있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자, 일단 1번의 파랑주의보가 가장 많이 잡혀 있고요. 여기에 이제 3번의 젠 터널이 그리고 6번의 도르곤 7번의 쌍두비마 이런 말들이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파랑주의보는 재밌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뭐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인정 안 했던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파랑주의보는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700이어서 뭐 인정을 안 했는데 이번 경우는 1300입니다. 거기 1번 게이트라면 뭐 파랑주의보는 이편성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이 도로공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JRA 트로피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남긴 했습니다만 뛰면 뛸수록 걸음발 자체는 늘어나고 초반에 굉장히 무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편성에서는 역시 선의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도로공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능력마들 간의 경주인데 1번마 파랑주의보, 3번마 젠터너리, 6번마 도르곤 세마필은 능력이 셉니다. 1번마 파랑주의보는 제가 봤을 때 거리가 줄어든 게 훨씬 더 낫습니다.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 여건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여건 자체는 최고의 여건을 맞이했는데 문제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 이 파랑주의보가 제가 봤을 때는 4세마로서 어느 정도 걸음 자체는 다 나온 마필 아니겠느냐. 근데 문세영 기수 1번 게이트 워낙 여건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 듯 보여지고요. 3번마 젠터너리는 직전 JRA 때 개느빠르하고도 밀고 중반에 무리를 해서 경주를 망쳤습니다. 1300 그 전까지 거리나 걸음발을 보면은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번마 젠터너리가 이번 경주 배팅에 충마로 보여지고 6번마 도르곤도 능력은 좋습니다. 능력은 좋은데 지금 컨디션 조절에 조금 핀도가 안 맞아가지고 과연 토요일까지 컨디션을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 이게 변수인데 일단 1번, 3번, 6번 세 마필에서 끝난다고 보여지고 배팅의 축은 3번마 젠터너리가 배팅의 축이 아니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인기마가 다 앞선이 3마리예요. 1번에 파랑주의보 앞선이죠. 3번에 젠트너리도 앞선 가능하죠. 또 6번에 도르곤, 7번에 쌍두비. 근데 문제는 선행은 7번에 쌍두비마가 댕을 나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마지막 게임이고 특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뭐 종합지상에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막상 이야기 해보니까 뭐 그렇게 또 큰 배당 터질 레이스가 몇 개 없어요. 후반부 레이스에서 배당이 좀 털 수가 있는데 이게 인기 선행말들의 좀 과열된 승부로 인해서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냐면 어부지리로 이 추입으로 날라올 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선에서 계속 게임 끝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토요경마에 또 마지막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부지리 추임마에 제가 노린 것은 2차를 노린 게 아니에요. 3차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중고 배당을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앞장 뜨는 인기 선행마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어부지리로 날라오는 추임마가 참작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고배당과 손을 맞잡을 수 있다. 그런 예를 보기 때문에 한번 재밌는 막걸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승훈의 승부를 기대해 주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1류 경마도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